안녕하십니까, 공시박스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나 건축업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1번, 자기가 직접 공구를 들고 현장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2번은 현장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간혹 1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 감독의 전반적인 지휘를 하시는 분이 인테리어 업자인 것인데요. 저희가 1천만 원으로 30평대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영상을 지난번에 올렸는데,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인테리어 업자가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철거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모든 단계를 점검하고 공사가 이상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시공자를 불러서 공사 현장에 투입하고요, 자재를 주문해서 현장에 갖다 줍니다. 시공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단계별 시공이 마무리가 되면 자재 정리 및 반품, 그리고 시공 상태를 체크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장 소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노가다의 분야는 다양한데, 철거, 타일, 미장, 방수, 페인트, 도배, 장판, 마루, 목공, 판넬 시공, 철골 시공, 석공,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는 이 모든 공정의 전문가일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시공의 순서와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 모든 공정을 직접 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인테리어 업자나 건축업자는 직접 망치를 들고 못을 박는 사람이 아니라 숙련된 시공자를 불러와서 자재를 구매해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죠. 자, 공실박스 오늘의 주제는 인테리어 업자가 당신에게 2배의 가격을 부르는 이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도 사람을 불러서 써야 되는데 공사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전체 공사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걸 잘 생각해보면 인테리어 업자는 숙련된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 타일 공사를 하는데 하루 일당 2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이 A동, B동이 있고 똑같은 화장실이 각각 한 개씩 있어서 철수 타일 시공자는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고 25만 원을 받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영수 타일 시공자는 똑같은 공사를 이틀 걸렸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가 철수에게 시켰다면 25만 원에 끝냈을 공사를 영수한테 시키면서 50만 원이 지출된 거죠.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가 타일 공사비 책정을 25만 원으로 했다가 50만 원으로 나오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손해본 비용의 청구는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여러분들한테 가겠죠. 누가 손해보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상황이 어렵다거나 시공자를 잘못 섭외해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인테리어 업자는 자기도 남아야 하기 때문에 또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의 증가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통상 실제 비용의 2배의 견적을 내게 되는 거죠. 모든 업자가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지만 돌아가는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일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돈 내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내기는 면적당 단가를 책정하는 거고요, 타일 시공 평당 단가를 책정하면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상관이 없겠죠. 거의 대부분 공사는 돈 내기 방식입니다. 현장 용어로 야리끼리라고도 합니다. 돈 내기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닌데요, 일당을 주고 시공하는 방식은 시공자를 잘 다루기만 한다면 상당히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업자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업자들도 실력이 천차만별이라서 견적은 당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간단한 공사는 크게 따질 게 없겠지만 조금만 복잡해지면 유능한 업자는 공정을 최소화해서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죠. 이런 업자는 견적도 적게 나오고 서비스도 많이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사가 다 같은 공사가 아니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테리어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용 책정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이 점을 참고해서 실제 공사를 의뢰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